갤럽 여론조사 얘기 잠깐 해보면 전국 1000명에게 누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좋은지 물었더니 한동훈 36%, 나경원 후보 17%, 원희룡 10%, 윤석열 후보 7% 순으로 나왔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57%, 나경원 18%, 원희룡 18%, 윤석열 3%로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를 갤럽 조사에서 뭐 문자로 뭐 이렇게 여론이 들끓는 이후에도 한동훈 후보가 6%포인트나 올랐다. 뭐 이렇게 많이 제목을 뽑으셨더라고요. 네. 실제로 봤더니 2주 전에 갤럽에서 똑같이 누가 가장 적합할 것 같냐고 물어봤을 때 한동훈 후보가 28%가 나왔는데 이번에 36%가 나오면서 총 8%포인트가 올라갔거든요. 네. 자, 그런데 한동훈 후보만 변한 게 아니에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엔 14%가 나왔는데 지금은 17%가 나서 이번에는 17%가 나와갖고 3%포인트 차이가 났고요. 올랐고요. 근데 반면에 원희룡 후보는 지난번에는 19%가 나왔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근데 이번에는 9%포인트가 줄어서 10%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7%로 동률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댓글팀이나 뭐 아니면 문자나 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올랐다고 하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또 다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한동훈 후보가 55가 나왔고 이번에는 57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2대 8이니까 뭐 조금 여론조사 자체 전체로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 한동훈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대세는 한동훈이라는 맞아요. 말이 지금 뭐 틀리는 국면은 아니에요. 여론조사 상으로. 근데 지금도 방금 언급하셨다시피 당신 80%, 여론 20%잖아요. 여론조사가 그대로 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론조사 20%라는 것도 이 역선택 방지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합한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8%포인트가 오른 그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튀기모 분들이 다들 아시긴 할 텐데 역선택이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다면? 그러니까 보통 경선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본인들 정당에 나는 이 후보자가 되는 게 우리 정당에 더 유리할 것 같아. 저 당에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 우리 정당에는 저 사람이 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뭔가 여론조사에서 거짓으로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민주당 지지자인데 난 국민의힘 국민의힘 지지자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우리 당의 민주당에 원래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이제 찍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역선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에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결정될 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안희정 후보를 당시에 밀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2020년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홍준표 후보를 역선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여론 반영할 때 우리 정당 지지하는 사람인지 또 확장성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무당층까지. 그쵸.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라면 국민의힘 지지자 플러스 무당층 이렇게 묶어서 역선택을 방지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이제 민주당 지지자나 조국혁신당 지지자나 뭐 정의당 지지자나 기타 정당 지지자들은 다 빼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후보가 확정된 게 1시, 2시, 3시에 기자회견을 했던 게 지난달 23일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딱 22일이 됐더라고요. 세보니까 그날까지 포함해서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9개 정도 나왔는데 그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흐름 먼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전체 그래프 한 번만 좀 띄워주시면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이거 보시면 한동훈 후보가 보라색으로 맨 위에 있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경원 후보가 주황색 그리고 초록색이 원희룡 후보 그다음에 민트색이 윤상현 후보입니다. 자 보시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처음 나온 조사가 6월 6월 27일 정도 6일 뭐 이때더라고요. 9개 여론조사를 다 합해서 지금 보시는 겁니다. 합해서 흐름을 봤을 때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댓글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고 문자 관련해서도 난리가 났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크게 변화는 없고 근데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원희룡 후보보다 나경원 후보가 최근에 조금 더 앞서는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올라가는 곡선이 나경원 후보 저 오렌지색으로 그게 더 많다라는 정도고요. 이게 제가 그린 그림이 막 정확하게 추정을 한 건 아니고 몇 개 없어서 그냥 추세선만 그려본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한동훈 후보가 앞서고 있긴 하지만 이게 뭐 당연히 뭐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각각 어디를 뜯어봐야 되냐면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또 무당층을 뜯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프 최대한 간단하게 갖고 왔는데 잘 보이시죠? 네. 국민의힘 지지층 그래프를 이제 좀 띄워봐 주시면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보라색이 확 올라간 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50에서 70%, 60에서 70% 사이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절반을 걸로 넘네요. 보여요. 절반을 넘는 수준이고 네. 근데 마찬가지로 전체와 비슷하게 나경원 후보 약간의 상승세가 보이고 나머지 후보자들은 비슷비슷하죠.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높낮이가 별로 없이 쭉 가고 맞아요. 있고 맞아요. 나경원 후보만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요. 네, 근데 이게 중간에 약간 좀 착시가 있기는 해요. 중간 데이터가 없어서 이게 네. 여론조사가 목금에 보통 많이 몰려 나오거든요. 월화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간에 데이터가 없어서 조금 착시가 있긴 한데 나경원 후보가 살짝 상승세인 건 국민의힘 층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빈센트님이 오늘 그래프 보기가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칭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문정님이 오늘 그래프 노안인을 많이 배려해 주셨네요.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색깔은 제가 지정한 게 아니고 기계가 알아서 지정해 준 거라서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직접 그래프 네. 그리느라 오늘 바빴습니다. 네. 네, 무당층도 한번 보겠습니다. 무당층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확 내려가죠. 그러네요. 네, 이 이유는 결국에는 이 그래프가 0부터 100까지 다 그 Y축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없음 모름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0% 가까이가 잘 모르겠다. 근데 원래부터 무당층 분들은 그렇죠. 나 원래 지지하는 정당이 네. 없다. 잘 모르게 정치 잘 모른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내려가는 건데 요거 보시면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는와 그리고 윤상현 후보는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를 약간 보이고 있고 원희룡 후보는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정당대에서 이 20에 해당되는 숫자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하고 무당층 합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합치면 어떻게 되냐. 하지만 올라갑니다. 그렇죠? 50%에서 찰랑찰랑 한동훈 후보의 그래프가. 찰랑찰랑하네요. 네. 한동훈 후보의 그래프가 보이고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살짝의 상승세가 보이고 원희룡 그다음에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죠. 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이 전화 면접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25%에서 30% 정도 안팎이고 그다음에 무당 층은 2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유지한 채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더해서 나누면 안 되고 이 비율대로 더해주는 그래프가 나름 복잡한 나오죠. 수식이군요. 복잡하진 않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역시 데이터 전문기자. 네, 멋집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모름이 높다. 맞아요. 이걸 그대로 반영하는 건가요? 이거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합치면 100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여전히 그 무당층이 있기 난 때문인데요. 모르겠다. 모르겠다라는 층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걸 고려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살짝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면 이제 한동훈 후보 보라색이 이제 50에서 60 사이 60에서 70 사이가 되겠죠. 60에서 70 사이에 머물게 되고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10에서 20 사이 그리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윤상현 후보는 이제 0에서 10 사이 정도 0에서 5 사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여론조사는 몰라요 이럴 수 있지만 맞아요. 투표는 모를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맞아요. 누구 한 사람을 물론 기권을 할 수는 있지만 누구 한 사람을 찍게 되는 거니까 이걸 생각해서 지금 하신 거죠? 제가 모름을 없애고 나머지를 100으로 생각하고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근데 모름이 절반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거의 2배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숫자를 해서 뽑아봤더니 대충 뭐 한동훈 후보는 한 60 정도, 70 정도 사이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는 20 정도에서 안팎에서 왔다 갔다 거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심 8, 민심 2 할 때 그 민심 20%에 해당되는 숫자인 거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이 흐름이 2가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전체 100점 중에서 20만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다가 5분의 1을 곱해줘야 됩니다. 5분의 1을 또 곱해야 되나요? 네, 5분의 1을 곱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60에서 70 사이로 가장 앞설 걸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20%니까 5분의 1 곱하면 14. 정도가 그러니까 총 100점 중에 14 정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점을 넘어야 결선에 안 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여론조사 20%가 반영되는 여론조사만 갖고 봤을 때 한동훈 후보자는 약 14점, 그리고 나경원 후보자는 4점, 원희룡 후보자는 3점, 윤상현 후보자는 1점 정도 받을 거라고. 현재 스코어, 현재 스코어. 기준으로.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총 50점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결선 관련해서 지금 중요한 이슈가 있으니까 한동훈 후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50점 중에서 14를 빼면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38점을 어디서 얻어야 되죠? 당원 투표에서. 당원 투표에서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38점을 당원 투표에서 얻어야 되면 이 당원 투표에서 45% 가까이 얻어야 이거를 거기다가 80%를 곱하면 38점을 얻을 수 있어. 38점 이렇게 얻을 수 있어서 36점을 얻을 수 있어서 50점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냥 다 빼고 숫자 다, 네, 다 복잡하니까 빼고. 수포자분들도 계시고. 그쵸. 네. 한성님이 수학 시간이 너무 잤어. 수식만 나오면 졸립네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서 보면 당원 투표에서 45%는 나와야 그쵸. 결선 안 간다. 이런 맞습니다. 뜻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최고치가 7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지금 현재 여론조사 민심에서 70을 얻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당원 투표에서 45를 얻어야 이제 50을 얻어 결선에 가지 않고 당선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45보다 내려가면 그리고 여론조사가 조금 더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결선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아까 그래프 잠깐 다시 보면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보잖아요. 네네네. 그럼 한동훈 후보가 절반을 넘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당원은 어떤지 모르지만 네. 뭐 당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 근데 과거에 봤더니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과거 사례를 보니까 지난해 3월에 김기현 대표가 당선이 됐던 그렇죠. 그 전당대회에서는 그때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기현 후보는 33% 정도를 얻었었거든요. 네. 당시에. 근데 당시에는 민심 없이 당심만으로 그렇죠. 했는데 그 당심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52.93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 52.93. 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33하고 52를 비교를 해보면 여론조사하고 당심이 2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 거예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많죠. 근데 이때만 차이 난 게 아니라 2021년에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최연소 당대표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때는 당심 7, 민심 3이었는데 이때 당시 여론조사 결과가 이준석 후보가 58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2위였는데 28 정도 나왔어요. 네. 당심에서는 완전 반대였죠. 나경원 후보가 40.9가 나오고 이준석 후보가 이제 37.4가 나와서 이거를 7대 3으로 섞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워낙 앞서 나간 이준석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 만약에 이걸 8대 2로 섞잖아요. 그러면 조금 차이가 많이 줄어들어요. 네. 이게 7대 3과 8대 2가 네. 또 아주 미묘하게 미묘하게. 달라지는군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7대 3으로 섞었을 때는 양 후보자의 차이가 6%포인트 정도 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8대 2로 섞으면 3%포인트로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매우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또 일반 여론조사랑 또 당에서 하는 여론조사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40 정도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치르는 용으로 했던 여론조사에서는 또 58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심과는 좀 확실히 좀 다르네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결선에 갈 거냐 안 갈 거냐 가지고 약간 설왕설래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경선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시지만 당 전당대회에 참여하고 굉장히 있지는 의견을 않으시지만, 많이 내십니다. 그렇죠. 굉장히 거의 참전을 많이 하셨는데 SNS에 또 이거 관련해서 글을 올리셨잖아요. 거의 후보자처럼 뭔가 참여하고 계시는데 읽어보시면 대통령 지지율이 30% 언저리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의 지지율이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척점에 선 후보자가 한동훈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원 투표는 다를 수 있다. 당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적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평가를 하면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결정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온 이 문자 파동도 있고 댓글팀 이야기도 있고 사천 논란도 있고 아까 한참 얘기하셨는데 네.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는 아까도 보셨듯이 변화가 크게 그러니까 별 영향이 없는 것처럼 없는 나와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당심은 아무래도 조금 더 뭔가 관심도 많으신 분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크기가 다를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론조사에는 너무 영향이 없다. 뭐 이런 평가가 조금 있기는 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어대한이 뭐 맞다. 어대한이 꺾이지 않았다. 네. 결선은 안 간다. 뭐 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분위기를 보면 그래도 봐라. 이게 결선을 갈 것 같다.
틀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2등이 누가 될까? 그러면 그쵸.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좀 엇갈리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 지금 의원 전 대표 네. 경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대한 기류가 여전하다라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한동훈 후보가 50%를 넘어서서 결선 없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두 의원님 말씀 중에서 전 제일 재밌었던 게 지뢰가 여기저기 있다. 지뢰가 있다. 지뢰가. 이제 누가 밟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문자와 관련한 파장, 뭐 댓글층과 관련한 파장도 점점 커지고 있는 데다가 아직 토론도 여러 번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직 26일 아까 23일이면 이제 열흘 넘게 남았으니까 선거의 하루는 거의 한 달같이 거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겠다. 어떤 변수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보이더라고요. 이곳에서는 이제 3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죠. 이재명, 김두관 그리고 김지수 후보 이렇게 출마를 했는데 어디서 3파전이라는 얘기를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건 3파전이 아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득표를 하느냐 지난번 77%보다 더 많이 득표를 하느냐가 이슈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사실은 국민의힘보다 더 복잡합니다. 아, 수식이 더 복잡한가요? 네.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여론조사 25%인데 중앙위원과 권리당원이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ARS를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조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44.9%, 김두관 후보 37.8% 이렇게 나왔고요. 네. 근데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만 보면 87.7%, 김두관 후보 9.9%로 집계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앞서 얘기한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다는 점 고지를 드립니다. 네.